이따가 질문 받으면 뭐 질문 받아요? 뭐라고? 샤프 아니야? 기출편? 고쟁이 다 받았잖아. 몰라요. 야 고쟁이 우리 질문 다 받았어. 기출 질문 받은 거지. 우리 그래서 그것만 하고 집 가자 해가지고 집 갔잖아. 아 맞다. 오늘 그리고 수업은 4시 반까지입니다. 4시 반에 끝나고 1티 봅니다. 1티를 저쪽은 5시부터 저걸 해야 돼. 중등부 미리 보는 기말고사 봐야 돼서 4시 반에 끝나면 여기서 1티 보세요. 근데 1티 뭐 봐요? 뭐 아무나 봐야지. 혼자 안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걸로 안 봐요? 기출편으로? 아직 기출편으로 볼 단계가 안 되잖아. 이 진도가 다 안 나가서. 맞아요. 그래서 일단 단원으로 계속 봐야지. 자, 뭐? 응? 숙제하면 다 좀 있다. 일단 진도 나갑니다. 이것도 왜 안 올라오지 근데? 전화 좀 해봐. 빨리 안 오면 죽여버릴 거야. 몇 번에 떨궈가지고 지금 일이 그 여기 진짜 몇 팀이거든. 여보세요? 야, 홍경아. 아, 김태야. 홍경아 왜 전화 안 받아? 너랑 같이 안 없어? 니네 왜 가요? 빨리 오라 그래. 쌤이 빨리 안 올라오면 죽여버린대. 그 황경원이라도 보내. 왜 한경원이라도 아니, 그래? 둘 다 와야지. 아, 얘 건 안 나온대요. 뭐가 안 나와? 음료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쌤이 빨리 안 올라오면 너네 죽여버린대. 빨리 올라오래. 6분? 그럼 걔 버리고 너 먼저 올라오래. 자, 갑시다. 진도 나간다 우리. 나간대. 기납적 정의를 설명하면 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첫 번째 항은 1이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에다 4를 더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뭔가를 정의를 내려줬어. 이걸 우리 기납적 정의라고 해. 쉽게 말해서. 자, 초항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초항을 정의한다. 뭘 정의한다고 얘들아? 초항. 초항이라는 건 처음의 항이라는 뜻인 거야. 첫 번째 항만 초항이 되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둘 다 정의를 내려야 될 때가 있어. 그게 초항인 거야. 첫 번째 항이라는 뜻이 아니야. 처음 출발을 의미하는 거라서 초항이라는 이름을 붙여. 초항을 정의를 할 거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지? 이웃한 항들의 관계식을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등차중앙 아닌가? 점화식이라고 한다 했지? 등차중앙도 점화식 중에 하나인 거고 점화식을 정의를 하면 잘 봐봐. 첫 번째 항을 1로 정의를 내려줬고 이웃항들의 관계식을 제시해 줬는데 저 밑줄 그 음놈에 얘네가 1을 대입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4를 만족하겠지. 근데 첫 번째 항이 얼마야 여러분? 1이니까 두 번째 항은 뭐가 돼? 5로서 정의가 내려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n에다 뭘 또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또 4를 더한 놈이 성립을 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두 번째 항이 얼마라는 걸 찾았어? 5라는 걸 찾았으니 9로서 또 정의가 되겠지.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모든 항들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그지? 첫 번째 항을 아니까 두 번째 항을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항을 아니까 세 번째 항을 알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항을 아니까 네 번째 항 나올 거고 네 번째 항이 나오니까 또 다섯 번째 항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일반항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있게 돼. 무슨 말인지 가니? 이걸 우리는 완벽한 수열의 정의라고 해. 완벽한 수열의 정의. 왜냐면 여기 봐봐.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누가 봐도? 등차 수열 아닌가요? 공차가 사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가지? 이미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고 이거 결국 구해보면 등차 수열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를 이렇게 적은 거야 누가? 1, 5, 9, 13 이렇게 같은 정의야 다른 정의야?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같은 표현이야 다른 표현이야?
같은 표현인가? 각자 의견을 얘기해봐. 같은 표현이야 얘들아? 여기까지는 같은 표현이 되지. 13까지. 근데 점으로 땡땡땡땡을 처리를 했어. 근데 땡땡땡 처리한 게 뒤에 4가 더해질지 안 더해질지 확신할 수 있나 여러분들이? 이것만도? 확신할 수 없어. 왜? 이 땡땡땡 처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초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 5, 9, 13, 다시 9, 5, 1, 그 다음에 5, 9, 13 이런 식으로. 저렇게 간다고 우기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 땡땡땡이라는 처리는. 무슨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이 수열은 완벽한 정의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편의상 1, 5, 9, 13 땡땡땡이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냥 간주하고 편안하게 우리끼리 그냥 대화했던 것 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수학의 입장에서 완벽한 정의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건 완벽한 정의가 아니라 등차 수열을 정의하고 싶으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첫 번째 항 1. n번째 항에다 4를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옵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수학적으로 완벽한 정의다. 무슨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점화식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점화식이라는 걸 왜 배우고 귀납적 정의라는 걸 왜 배우냐? 수열의 완벽한 정의다. 수열의 완벽한 정의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땡땡땡 처리하면 이거를 알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뿐이다. 여기까지 되셨죠? 점화식은 뭘 점화식이라고 한다고? 얘들아? 점화식이 뭐야, 점화식? 점화식이 뭐야? 점화식이 뭐예요? 이웃한 항들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알겠죠? 이웃한 항들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해. 쉽게 말해서 기납적 정의는 초항을 정의 내리고 점화식을 정의를 내리게 되면 연결이 되어서 수열이 완벽하게 정의가 된다. 그걸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고 해서 이 귀자가 꼬리 귀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야. 그래서 귀납적 정의라고 해. 여러분들 국어에서도 기납법 들어본 적 있지? 연역법, 기납법. 그랑 같은 뜻이야. 어쨌든 수학에서의 기납적 정의란 이걸 의미한다라는 거. 수열의 완벽한 정의다. 여기까지 되죠? 이해됐어? 이렇게 표현하면 원래는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원래는 안 되는 거다. 수학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쓰고 있었던 것 뿐이다. 지금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초항이라는 건 그닥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 내용의 입장에서. 그냥 첫 스타트를 끊어주는 거니까. 그럼 기납적 정의에서 가장 뭐가 중요하겠어? 점화식이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관계식을 파악을 해야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죠? 초항은 스타트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납적 정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공부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닥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점화식이 중요할 수 없다는 거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는 점화식이 30몇 가지가 있었어. 교과 과정에. 그걸 다 외워서 풀었단 말이야. 되게 쓰잘데기 없는 식이야. 선생님이 예전에 또 공부하면서 쌤은 이거 왜 배워요? 했던 기억이 나거든. 이걸 굳이 해서 뭐가 필요하죠? 뭐에 도움이 되나요? 완전 암기야. 너무 말도 안 되는 공부 방식이었던 거지. 이렇게 다 대화 없어졌어. 교육과정이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적인 것들만 남아 있고 그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서 첫 번째가 등차 점화식. 등차 점화식 이미 선생님이 다 정리해줬던 기억나죠? 4가지.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야? 차가 일정한 거잖아. 등차 점화식 첫 번째 뭐예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어떤 값으로 일정하면 저 점화식은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인 거야. 이해가니? 이해가요? 두 번째, 표현만 살짝 바꾸면 차가 일정하다를 우리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라고 표현했었잖아. 그렇게 얘가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 점화식을 이해하잖아? 어떤 수열의 개념들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와. 차가 일정해요. 일정한 수가 더해져요. 그지?
한글로 표현했던 것들이 다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딱딱딱 표현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차가 일정해요.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이에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가 일정하다는 표현으로서 n 플러스 2번 장에서 n 플러스 1번 장을 뺀 놈이 n 플러스 1번 장에서 n번 장을 뺀 놈과 값이 같다. 얘가 모든 자연수열에 대해서 성립한다. 차가 일정하다는 거야. 단지 공차를 알려주지 않은 표현인 거야. 우선 이제 가죠. 얘는 공차를 알려준 거고. 이해가니? 하지만 등차수열의 점화식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야. 얘는 이웃항이 2개. 얘는 이웃항이 몇 개야? 3개인 거야. 이해가죠? 네 번째는 얘를 조금 더 정리하면 뭐? 등차 중앙이 만들어지는 거야. 같이 얘가 얘기했던 이 am 플러스 1이 am 더하기 am 플러스 2가 성립한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 왜? 교과 과정에 있는 수열, 우리가 배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쌤이 부연 설명을 좀 몇 가지 해줄 거야. 그 내용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학교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고 학교 쌤이 재량권 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할 거예요. 알겠지? 근데 그거는 학교 쌤한테 물어봐야 돼.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뭘 배웠어 우리 또? 등비수열을 배웠잖아. 그지? 등비수열을 배웠고 등비수열의 점화식도 총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4가지가 있었다. 등비가 뭐예요 여러분? b가 일정한 거죠? b가 일정한 거 am 분의 am 플러스 1이 b가 일정합니다. 그 b를 공비라고 해요. 차가 일정하잖아. 그걸 공차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죠? 두 번째는 뭐야? 등비수열을 우리가 b가 일정하다라고도 알고 있지만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수열이라고도 알고 있잖아. 그지? 그게 결국에 n번장에다가 어떤 일정한 수 r을 곱하면 n 플러스 1번장이 만들어져요 라는 표현. 결국 1, 2번이 같은 편이잖아. 이 그제 표현만 살짝 다르게 한 거지. an을 곱하냐 나누냐. 세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요런 모양. 공차를 알려줬어? 알려주지 않았어? 공비를 알려줬어? 알려주지 않았어? 그럼 b가 일정하다는 게 이어지면 되는 거거든. 이어지려면 3개를 써야 돼.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 플러스 2번째 항을 나눈 이놈분의 이놈을 나눈 이놈이 am 분의 am 플러스 1과 같다를 항상 만족한다면 얘가 모든 자연수열에 대해서 성립한다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모든 항들을 정의할 수 있게 될 거야. 납득하셨죠? 다시 대신 뭘 알려주지? 공비를 알려주지 않은 것 뿐이야. 네 번째는 뭐겠어? 찍찍 곱하면 등비 중앙이 찾아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 4가지 또한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고 교과 과정에 있는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출제할 수 있어. 첫 번째 항이 아니면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AN 수열이다 라고 문제를 낸 거야. 이렇게 문제를 낼 걸 이 문제를 표현을 바꾸는 거지 우리가. 첫 번째 항은 3입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 2를 곱하는 놈입니다. 얘는 이 표현에 등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AN이라고 표현을 한 문제를 이 단원에서는 첫 번째 항이 3이며 am 플러스 1이 am 곱하기 2를 만족하냐? 그냥 수열 AN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뭘 파악해야 되느냐? 이 말에 이 문장에는 밑에 문장에는 어디에도 등비 수열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한글에는 그지? 한글로는 없지만 이 점화식을 보자마자 뭐를 캐치해야 돼? 등비 수열이라는 걸 캐치해야지. 그리고 이가 뭘 의미한다? 공비를 의미한다는 걸 캐치를 해야 된다. 반드시 암기가 돼요. 알겠죠? 툭툭 찌르면 이 4가지가 그대로 풀 수 있을 정도. 그래야 문제를 읽고 이게 등비인지 등차인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고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이게 등비인지 모르고 문제를 계속 읽은 학생과 이 밑에를 얘가 등비인지를 알고 읽은 학생이 이 밑에 문제가 해석이 되는 게 완전 다르지 않겠어? 이미 등비를 알고 문제를 읽은 학생하고 그치? 중요한 부분이다. 반드시 잘 기억을 해야 돼.
또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am 플러스 2 빼기 am 플러스 1 플러스 am 그다음에 am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 얘를 만족하고 A5가 A3을 만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얘가 n이 1부터 성립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딱 보자마자 무슨 중앙이야 이거? 등차 중앙이지. 등차 중앙이잖아. 근데 n이 1부터 성립한대. 그 말은 뭐야?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만족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초항을 알려주지 않았어. 초항을 알려주지 않고 뭐? A5와 A3 더하기 4가 같다라는 조건을 준 거지. 근데 이미 여기서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눈치챘고 얘는 뭘 알려주는 거야? 홍차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걸 알 수가 없나? 알 수가 없네. 조건을 들려야 되네. 그치? 그치 얘들아? 공차를 안다고 해서 첫 번째 걸 알려는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가죠? 이렇게 줘야 되네. 이렇게 줘야 되겠다. 얘만으로는 이 조건만으로는 얘들아 이게 등차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야. A1이 5잖아. A1이 5고 A5가 A3 더하기 4라는 조건만으로는 공차가 2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이 조건이 있어야 등차 수라는 걸 알아야 공차가 2가 되는 거지. 무슨 차이점이 이해가? 자, 다시 이 조건이 없어요. 이걸 읽을 때 너희들이 첫 번째 항이 5고 공차가 2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냥 첫 번째 항이 5일 뿐인 거고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에다 4를 더한 놈만 만족하는 것 뿐인 거야.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 거야. 이 조건이 있기에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판단하고 공차가 2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원래 등차 수열 문제집에 앞에 항상 등차 수열 괄호 열고 an에 대하여 이 두 개가 성립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을 준 거잖아. 근데 그 등차 수열이라는 표현 대신에 등차 점화식을 적어준다는 거지. 이제 이 단원에서. 무슨 차이점 이해가? 이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솔직히 종이 한 장 차이잖아? 풀이는 똑같이 가는 건데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표현하느냐 등차 점화식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인 거야 지금. 되죠? 그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개념이 박혀야 돼. 이해돼? 오케이. 자, 일단 요 등차 등비만 정리해봐. 그 뒤로는 등차 등비가 아닌 점화식이니까 차례대로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가 뭐냐? 수열의 완벽한 정의다. 등차 등비에 점화식을 반드시 배우고 있어라. 주셔도 될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역수가 등차를 이루는 경우가 있어. 여기 이제 시험에 곧잘 나오는데 표현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이게 역수가 등차를 이루는 수열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정리를 할 거고요. 교과서에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 역수가 등차를 이룬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역수가 등차를 이루는 거야. am 플러스 1분의 1 빼기 am분의 1이 일정하다. 일정하다. 저렇게 표현한 거야. 그냥 역수가 뭘 이루고 그냥 an이라는 수열의 역수가 일정하니까 차가 일정하니까 역수가 등차를 이루고 있는 표현인 거지. 이해가죠? 그럼 얘는 그냥 얘를 뭐로 bn이라고 놓고 b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문제를 만들어 줄게요. 밑에다가 쌤이
첫 번째 항은 2입니다라고 해줬고요, 여러분. 역수가 am 플러스 1 빼기 am분의 1이 또 2를 만족합니다라고 해준 거예요. 수열이. 오케이? 이런 표현을 준 거야. 그럼 점화식은 점화식인 거잖아, 얘도. 이웃한 항들의 관계식인 거잖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아하, 역수들이 뭘 이루고 있다? 차가 일정하다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학교 시험에 네 번째 항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네 번째 항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 귀납적 정의에 따라 1 놓고 2 놓고 3 놓고 하면 답 나와. 오케이?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원할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표현해주고는 네 번째 항을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띄면 돼? 그냥 노바다 띄면 돼. 1, 2, 3만 넣으면 되잖아. 1 넣고 1 넣으면 두 번째 항 나와 안 나와? 나오지? 2 넣으면 두 번째 항은 아니까 세 번째 항 나오겠지? 3을 넣으면 세 번째 항 아니까 네 번째 항 나오는 거야. 이해가니? 이게 지금의 교육과정에서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점화식을 일반화나 찾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향화에서 계속 교육부에서 얘기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나이가 많으셔. 본인이 공부했던 스타일이 있는 거야. 본인은 어떻게 공부했느냐? 일반화를 구하는 점화식을 선생님 때처럼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라 그게 문제가 아름다워. 풀어본 사람은 알아. 수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아름다운 거야. 풀이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학생들에게 자꾸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자꾸 그걸 주입시키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자꾸 시험에 녹아들어. 개인의 그 성향이.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아직은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큼 다 하려고 해. 완전 진짜 어렵고 지저분한 것들은 다 없어지긴 했어. 근데 약간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랑 경계가 있거든. 그것까지 오늘 할 거야. 얘는 모호하지 않아. 모호하지 않다. 무조건 100% 나오는 거야. 왜? 역수가 등차잖아. 교육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거고 자주 나온다 실제로.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환을 해서 풀어야 돼. am분의 1을 뭐로 치환을 하면 bn이라 두면 am 플러스 1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bn이 되는 거야. bn 플러스 1. 얘를 bn이라고 뒀어. n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면 am 플러스 1분의 1은 bn이 되는 거죠. 그럼 bn 플러스 1 빼기 bn이 얼마? 2입니다라는 등차 정화식을 만들어요. 등차. 그쵸? 근데 그럼 b1이라는 건 a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bn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 찾았고 공차 찾은 거니까 bn의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여기까지 되죠? 지금 오케이? 그럼 bn을 구해볼까요, 여러분? bn이라는 건 b1. 반드시 여기 조건이 이렇게 붙어야 되더라.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성립합니다라는 조건을 줘야 돼. 첫 번째 항부터 원래 명확하게는 b1 더하기 n 빼기 1 공차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할까? 2분의 1 주고 얼마 좀 2 주는 거. 얼마가 만들어져? 2n 빼기 2분의 3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얘가 뭐가 되느냐면 2분의 4n 빼기 3. 자, 그런데 am분의 1이 bn이잖아? 얘는 뭐가 돼요, 여러분? bn분의 1이 되겠죠? 서로 역수 관계니까. 그래서 역수가 등차를 이루는 정식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bn이 2분의 4n 빼기 3이니까 an이라는 건 4n 빼기 3분의 2가 됩니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A4를 물은 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은 A40을 물었어, 얘들아. 그럼 이 선생님은 뭘 의도한 거야? 이걸 의도한 게 아니야. 일반항을 찾으라는 거야. n에 관해서. 찾아서 계산하시오. 지금 어떻게 39번을 대입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가니?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이것도 정리해. 아직? 그러면 이거 예제를 든 거고 그럼 표현이 얘만 있는 게 아니겠지, 여러분? 한 번씩 정리를 해줍니다. am 플러스 1이 am분의 1 더하기 d. 이것도 역수가 등차를 이루는 모양의 형태야. 선생님이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3번 때문입니다. 3번과 4번인 건데 어찌 보면 4번 때문인 거지. 3번에 의해서
3번은 am 플러스 2분의 am 플러스 1 빼기 뭔가 이 선생님 am 플러스 2분의 1 am 플러스 1분의 2 am 플러스 1분의 1 am 분의 1 역수가 차가 일정하다는 뜻인 거니까 얘도 역수가 등차를 이루는 수열이다. 주영아 졸면 안 돼. 네 번째가 이게 이제 그지 같아져요. 얘를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너무 그지 같아지는 거지. 이거를 통분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안 내는 거야. 제발 그렇게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 통분해서 띠리띠리, 통분해서 띠리띠리해서 뭐 찍찍 곱해갖고 정리해놓은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지 같아져, 그지.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너희들이 그걸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지 하고 이거 하이라이트 쳐놓은 거 너무 웃겨서. 어디가 웃기지? 그냥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꼬라지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는 거의 안 나오니까 요 1, 2, 3번이라도 제발 여러분들 이해하고 이거를 역수가 등차를 수열이라까지만 좀 정리하자. 알겠지? 정리하는 거 의미도 못 잡혀. 이거 정리해봐. 세 번째 역수가 등차를 이루는 거. 되셨어요? 돼요? 자 4번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온다. A1이 1이고요. AM 플러스 1이 AM 더하기 3분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나마 양반으로 이렇게 통분해갖고 막 그지같이 나오는 경우 말고 요렇게는 나올 수 있다. 얘도 점화식이잖아요. 어쨌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요. 요거는 교과서에도 이런 형태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요 모양까지는 읽어낼 수 있어요. 얘가 이 새끼를 조금 더 뭔가 간결하게 요 표현 간결하게 좀 표현을 해준 거예요. 다르게 이번을 이렇게 분모는 항이 두 개인데요. 분자가 항이 하나인 경우는 역수를 취하세요.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 분모의 항이 몇 개? 두 개. 분자의 항이 몇 개? 한 개인 경우야. 이 경우는 뭘 취하라고? 역수를 취하라고. 외워. 알겠지? 기말 내신 기한을 외워라. 외우세요. 역수를 취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잘 봐. am 플러스 1분의 1은 am 분의 2am 더하기 1이 성립해버리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역수 취했으니까 같을 거 아니야? 이제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현서가 지난 시간에 맞췄던 하트가 보이죠? 그지? 하트 모양 보여? 그럼 하트 모양을 딱 해버리면 딩디리딩 딩디리딩 그죠? 그럼 am 플러스 1 1분의 1은 am분의 1 sorry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am분의 1 더하기 2가 딱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역수가 등차를 이거죠. 아까 풀었던 것처럼 am분의 1을 bn으로 치환을 해서 샥샥샥 풀어나갑니다. 납득하니? 정리해봐. 이건 잘 정리해놔야 돼. 저도 되죠? 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형태로 갈게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의 정리를 싹 하는 거고 불규칙적인 건 아니고 그냥 형태들이 뻔하지 않은 그냥 노가다 때려서 규칙 찾는 문항들은 그냥 책 읽고 있는 거고 풀 거야. 알겠죠? 지금 딱 정해진 틀에 맞춰서 있는 것들. 이 녀석은 엄밀하게는 교육과정 외다. 교육과정 외라고 하는 게 맞지만 나올 수 있고 나온다. 나오는데 어떤 선생님은 네 번째 항을 찾으시오라고 해서 기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찾아서 푸세요라고 내는 쌤이 있고 아직도 일반항을 찾아서 계산해서 풀라고 하는 쌤도 있을 수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쌤의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떤 식으로 강조하는지를 잘 들어야 된다. 물어봐. 그리고 학교쌤한테. 선생님, 개차 정화식 나와요? 안 나와요? 학교쌤은 개차 정화식하고 다 알아들으실 거니까. 개차 정화식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돼. 그럼 학교쌤이 대답을 해줄 거야. 아, 그런 거 안 내. 절대 안 내. 낼 수도 있지. 이제 규칙 찾아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원리를 갖고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생한테 정확하게 물어봐.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공식을 정리를 해줄게.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n 플러스 1번장에서 n번장을 뺐는데 n이 된다. 이렇게 적어놨죠. 간단한 겁니다. 자, 차가 일정하면 뭐예요, 여러분? 차가 일정하면 등차였던 거야. 그치? 차가 어떤 개수로 표현된다라고 해서 개차라고 해. 문자 앞에 숫자의 개를 개수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치? 그 개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차가 어떤 문자로 표현된다라고 해서 개차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이해가지? 그럼 그게 일정하지 않은 차. 이걸 개차라고 합니다. 개차는 n 플러스 1번장에서 n번장을 뺀 걸 개차라고 해. 그 개차가 일정하면 등차. 이해가지? 그래서 이거는 학교생들은 학교에서 다 배웠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왜냐면 봐봐. 지금 이렇게 풀어볼게. 요거를 우리가 밑줄 그은 식을 n에다 1 대입할 거야.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두 번째 항 빼기 첫 번째 항은 1. n에 2 대입하잖아. 세 번째 항 빼기 두 번째 항은 2.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럼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번째 항을 물었어. 학교 선생님이. 그럼 얘네가 어디까지 대입해야 돼? 9까지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A 10 빼기 A 9는 9 따따따따따 이렇게 가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나? 충분히 이해되지? 그치? 이게 꼭 못 나올 이유가 있나?